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진심인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발틱 3국. 전부 다 계산속이 달라. 우리랑 그래도 여기서 제일 죽이 맞는 데는 중국에 열받아 있는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이 우리랑 죽이 맞고요. 또 저쪽 유럽 쪽으로 가면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발틱 3국 이런 데가 우리랑 죽이 잘 맞아요. 이 지정학적 관점에선. 우크라이나 열받아 있으면은 동아시아 문제도 그냥 보니까 이거 같은데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한국, 타이완이 유럽으로 오면 우크라고 유럽의 우크라, 폴란드가 동아시아로 오면은 한국, 타이완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스톨텐베르그 같은 사람들도. 예. 그 나토 사무총장. 거기다가 이제 사고뭉치 네 마리 짐승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제 망했슈 하고 이제 계산 다시 해야 돼,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거 보통 게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아시아 나토라는 말에도 반대를 하고요. 그거 아니다. 이거는 나토는 그냥 치매 노인들 요양원이다. 굉장히 무력한 데다. 여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다. 이건 게임이 다르다. 힘도 다르고. 예. 서유럽 비핵 군사력 다 모아봐야 한국, 일본 비핵 군사력 합친 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들이달라 그래. 그 정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20년 동안 이 한일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야 성공했습니다. 천만에요. 미국 진심 아니었어요. 일부 화해시키려고 그랬겠지. 하지만 이 군사지정학 게임은 냉정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사이에 투닥거리는 게 관리하기가 쉬워요. 뭐하러 화해시키려고 그래? 미국이 지금 제대로 포지셔닝을 잡은 거예요. 이제는 타락 글로벌리즘, 중국 사랑, 미친 듯한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중국 제압, 차이나 디리스킹,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들어가니까 입장이 바뀐 거잖아.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경영에 관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차이나 관계로 치면은 1970년 이후로 53년 만에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타락 글로벌리즘, 중국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좀 미친 것 같은 그걸로 보면은 이제 1989년부터 봐야 되니까 최소한 34년 만인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 때 이미 한번 털었으니까 뭐 한 29년만 2018년부터니까 29년 만에 털었고 그다음부터는 한 4, 5년 헤매다가 우크라 전쟁 터지고 2022년부터 확 바뀐 거라고 이제. 그래서 미국이 뭐 20년 동안 뭐 한국, 일본을 화해시키려고 애써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군사지정학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한국인이 분투해서 노력해온 게 다 땅에 묻혀요. 뭐 미국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잘만 했으면 인생 편하게 살았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우남이 미국과 갈등 일으킨 거.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내놓고 미국과 갈등 일으킨 거.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미국과 갈등 일으키면서 불공으로 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빼왔잖아. 이건 다 뭐냐 이거지. 그런 노력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러니까 중충적인 거예요. 기본 틀은 미국으로부터 덕을 많이 봤죠. 또 덕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미국이 돌아가는 그 리듬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리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높다고요. 부분적으로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더 미국이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리드해 주면 되겠구나. 어떻게 리드해 주면 저 미국이 좀 덜 헤매겠구나. 혹은 아픈데 가려운 데를 우리가 막아주겠구나. 우리가 성숙하게 그러한 이제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여기 이제 사진은 윤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기시다한테 물은 거예요. 한미일 삼국체제는 한국 정부가 죽창 반일 캠페인과 정면 대립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 국제적 평가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을 열어주고 판을 깔아줬으면 일본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 그런 게 없다. 앞으로 기시다 당신은 어떠한 정치 상징, 어떠한 화답을 생각하고 있냐. 이런 취지로 아주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물은 걸 한번 들어보죠. 오늘의 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이 좀 여전히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께, 특히 대한민국 국민께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지 좀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일본이 이제 정치가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다 분점해서 나눠 먹는 방식이어서 기시다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이러한 한미일 삼국체제에 끌려 들어온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리뻥뻥해. 어리뻥뻥한 상태예요. 예. 자, 이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요. 기자 문답 과정에서 이게 이제 놓치면은 이게 뭔 말이지 하고 놓쳐요.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꼬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한일 정상화 이후, 즉 65년 이후 쭉 발전해온 한일 관계가 2012년 김능환이한테 파괴당했다 이 소리예요. 2012년 대법관 김능환이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로 대한민국이 생겼다. 그 이후 일제 식민지 체제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배상해야 된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깔고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원심 파기를 했다고요. 환송을. 그래서 그게 다시 밟아서 올라와서 2018년에 저는 이상하다고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 그대로 국제중재 가면 개망신합니다. 한국대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이 타서 이거 풀어보려고 법원 바깥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법률적으로는 사법 개입이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감옥 보내버린 거지. 그게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김능환 판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했어요. 그거 사실은 MB가 김능환이 그 판결할 때 안 된다라고 팍팍팍 튀었어야 돼. 2012년 MB 때 나온 판결이니까. 박 대통령도 이런 판결이 지금 다이나모의 칼처럼 우리 머리 위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큰일 날 대형 시한폭탄이 지금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좋은데 박 대통령도 그런 건 안 했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이걸 거론하더라고. 저희 세네터출에서는 여러 번 거론했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대법원의 판결의 뿌리는 2012년 김능환이란 자가 이거는 깔았고 뭐 제2의 인생 산다 그래서 뭐 그만두고 나와서 무슨 뭐 편의점 같은 거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나?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이상한 판결한 거예요.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세요. 15년도 한일 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또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제대로 짚은 거예요. 2012년 김능환이가 다 조졌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3자 배상한 거다. 대법원 보고 뭐라고 행정부가 할 수가 없으니까,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이라 쓰고 폭도소굴이라고 봅니다. 폭도사령부. 예. 반일죽창 폭도사령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사령관, 김명수 사령관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IAEA가 오케이 했다. IAEA 지침대로 방류 처리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결국 그 얘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삼국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그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미국에서 대답한 것만 봐도 아까 그 한국 기자가 질문한 내용이 뭔지 정확히 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걸머쥐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라든지 저기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다 정치적 부담 걸머쥐고서 그냥 그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그 돌들을 다 치워버렸잖아. 그걸 다 치워버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걸머쥐고 이런 거 다 치워서 오늘날 이런 한미일 삼국체제까지 만들어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 당신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좀 무슨 쇼를 벌이든지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연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장갑차를 뭐 한 100대 사간다든지, 핀란드에서 사는 장갑차 대신에. 뭐 그런 걸 좀 한국이랑 뭐 미사일에 대한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쇼라도 펼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걸 안 하냐라고 아까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 일본과의 그 문제에서 얽혀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가장 중요한 두 건. 하나는 그 김능환이가 이상한 짓 저질러 놔가지고 번져가지고 김명수 대법원 혹은 김명수 폭도사령부 때 저질러진 그 강제징용에 관한, 이른바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 또 하나는 오염수 처리에 관한 문제. 이걸 다 정치적 부담을 걸머쥐고서 일을 풀어버렸잖아.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어요. 한국이 일푼 거다. 근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커머니 그냥 그 행감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원시원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죠. 예.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 한미일 3국의 그 이익이 그거가 그 3국 자체만의 배타적 이익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인류 전체의 보편적 자유, 평화, 번영과 이게 그 축이 맞아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한국의 3국의 이익이 되고 그게 인류의 홍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류 보편, 가치. 제가 전에 한 번도 설명드렸잖아요. 일본의 그 국방백서에 그런 용어들이 없어요. 체제, 이념, 가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암시하는 용어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국방백서랑 비교하면. 일본은 그게 금긴 모양이에요. 좀 이상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거를 아주 담담하고 제대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삼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삼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삼국 국민들만의 혜택과 그런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삼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삼국과 삼국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제대로 이제 답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용어도 정확히 쓰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국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삼국의 이익이 아니다. 삼국의 진정한 이익은 삼국의 이익을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이익과 얼라인 시킬 때, 그러니까 축을 같이 이렇게 맞춰줄 때, 동기화시킬 때, 동조시킬 때, 동조죠 실질은 동조시킬 때 그때 삼국의 진정한 이익이 생겨난다. 그런 취지의 말인데 이런 용어들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쏙쏙 들어가는 용어예요. Human race, humanity, 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 다음에 뭐 그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그러니까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freedom, 그 다음에 security, 자유, 그 다음에 안보, prosperity, 번영 이런 용어들이 가지는 어감이 그 굉장히 깊게 박힌다고요. 저 이제 그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가면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언설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뇌 탈출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죠.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었다. 민간동맹, 가치동맹으로 먼저 시작했다. 호모 헐버트 때부터 19세기 말서부터 3인 필지부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가치동맹, 그러니까 value alliance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삼국체제는 가치연대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 value alliance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 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삼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예. 이 공동기자회견 이제 모두 발언해서요. 예. 한미일이 이제 21번 나오고 삼국이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에서는 이제 방금 들으셨지만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그 언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치, 인류 보편,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자유, 인권 등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시다는 이런 용어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저 오늘 그건 안 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도 이러면 놀래요. 한국은 분명히 아시아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다. 한국 애들은 현대 문명, 서방 가치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있다. 야, 진짜 이건 단단하게 깊게 결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예, 아주 뭐 백모가 저런 얘기 떠들고 다니면 한국에도 저런 놈이 있나 보다인데 한국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게 되니까 이제 그 아주 전략적인 깊은 그런 스킨십이 생기죠. 예, 리더들 간에 클래스가.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의 군사 안보 동맹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첨단 기술로부터 중국 차단하는 거, 그거 뭐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들어가죠. 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 단속 기동 타격단 DTSF랑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단속을 해주고 또 한국도 그러다 보면 한국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에 대한 소스 받으면 또 미국, 일본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이 서로 엮여서 다 서로 이렇게 그걸 단속을 해주니까 결국은 한국, 일본을 미국 주도 첨단 기술 영역 속에 영구적으로 서식시키는 한국, 일본이 미국 주도 첨단 기술 스피어 그 영역 안에 영구 주거민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화 기술을 한미일이 물꼬를 터가자. 우주안보체제를 한미일이 함께 만들어가자. 국제 AI 관리 체제, AI에 대한 국제 관리 체제를 한미일이 함께 만들어가자. 이과 영역 전체, STEM,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그 이과 영역 전체에서 3국이 함께하자. 바이오, 양자 컴퓨팅, 에너지 기술 등을 함께하자. 국립연구소들로부터 함께 어우러지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 잠깐만, 이거는 군사안보동맹을 좀 넘어서는 얘기잖아. 야, 뭐 이렇게까지 하냐? 여기 뭔가 있는데? 야, 단순히 지금 상태의 한국, 일본의 역량대분만은 아닌데. 특히 한국을 의식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일본은 까도 양파고 불분명하다고요. 저는 미국이 아까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자유통일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통일 이후에 한국에 나라가 두 개든 하나 반이든 하나든 간에 자유통일 이후에 한국의 에너지와 한국인의 에너지, 남북 한국인의 에너지, 한반도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상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디로 어느 수준까지 튈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정치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참된 개인의 투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참된 개인으로 부활해 나오든지 북한에서 혹은 그 참된 개인으로 부활하는 과정이 뭐다라는 거를 내 식구가 이렇게 병을 회복하는 걸 보듯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때 그 인간, 그 개개인과 그 공동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갈지 저는 상상이 안 미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이 안 미칩니다.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요. 어떨 땐. 예민할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런 그 국력이나 이런 그 역동성이 어디 수준에 번질지 모르는 거지. 그럼 내가 미국의 지도자라면, 내가 미국의 브레인이라면 저거 형세로 보면 결국 자유통일 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만약에 자유통일 간다면 쟤들 무서운 애들이야. 그래서 아마 무섭게 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피를 섞어놔야 돼. 이 대비를 하는 거다. 자유통일 이후를 대비를 한 미국의 장기 포석이 깔려있다. 이번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걸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아무리 군사안보동맹이 포괄적이고 강하다 그래도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요. 읽다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자유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국의 장기 포석이 여기에 깔려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지구 최강의 군사안보동맹이다. 사실상의 군사안보동맹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예, 내일은 이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일본은 끌려 들어왔고 중국은 겁질려 있고 이 한국의 이 종중 좌빨은 멸종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